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대장 작성 방법과 상여 지급 시에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하게 된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급여대장을 왜 작성을 하느냐? 우리가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원천세 신고할 때 급여대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거래처에서 요청을 해서 작성을 하시나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급여대장과 각종 그 지급대장을 작성을 해야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서식인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각종 급여대장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급여대장 작성 방법을 대표적으로 볼 건데요. 그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기초 작업이 있죠. 그건 바로 4대 보험 가입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에 가서 해당 사원의 성함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다가 인적사항들은 기입을 하고 급여 외에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다른 소득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인적 정보를 먼저 입력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급여 대장을 열어보시면 왼쪽에 이제 월 급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월 급여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공제 항목은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월 급여를 입력을 해두셨다면 4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자동으로 뜨는 거 외에 4대 보험료는 정산을 하기도 하고요.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나는 정확한 4대 보험료를 기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인별로, 사람별로 산출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두루누리 지원금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이랑 그 고용산재는 따로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고용산재는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4대 보험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떼실 거는 이제 소득세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떼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쓴다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하지만 간혹 다시 불러오기를 하지 않거나 하면 금액이 틀어지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홈택스에 가서 간이세표에 의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홈택스에 가시면 조회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기타 조회라는 란이 있고요. 오른쪽 끝쪽에 그쪽에 간이세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월급여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인원수 입력을 해주시면 그 얼마를 떼야 하는지 간이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80%, 100%, 120%. 자, 80%는 지금 간이세액을 덜 떼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고 연말정산 때 좀 더 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는 조금 낼래. 이걸 선택하시는 거고요. 120%는 반대로 지금 간이세액으로 난 미리미리 좀 더 많이 내놓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100%로 그냥 떼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상여를 지급하는 달들이 있겠죠. 상여를 지급했을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급여 지급 규정에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여액, 그다음에 상여를 제외한 월 급여 이거를 더하신 다음에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월 평균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월 평균에 해당하는 간이세액을 떼신 다음에 그 지급 대상 기간 월수를 곱하면 전체 소득 그 원천징수 소득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 전에 이미 기원천징수한 세금을 떼면 이번 달에 징수할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예요. 이것도 1번과 거의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전체 연도 1월 1일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서 1번의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혹 이 상여를 지급을 하는 달에 월급여가 상여를 줬는데도 월급여가 이제 다시 재정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난달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업체에서 전화가 오겠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계산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두 번 이렇게 숫자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